예, 그 전에 지금 그 청구인 측 의문에 대해서 준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예. 그 저도 의문하는 걸 몇 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답변서 이후에 드디어 이제 피청구인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2월 3일자 준비 서면 내주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지금 그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라고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읽어보면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2013년 8월 아마 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돼서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보입니다. 8월 이후에도 지금 우리 기록이나 증거에 보면 많은 자료가 그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최소원한테 전달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준비 서면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후에는 정호성이 말하자면 대통령이신 피청구인의 뜻에 반해서 임의로 자료를 전달했다, 이런 답변인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차 줄었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점차 줄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8월 이후에도 일부 승인은 했지만 점점 줄였다는 것인지, 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정호성이 임의로 혼자 한 겁니까? 그게 말씀 자료 그다음 다음 하면 그런 부분에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취지이고, 나머지 자료들은 전혀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자료만 보내라고 말씀 주셨고 그 외의 자료는 다 정호성이 임의로 보낸 것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런 거는 그 지난번 김규현 수석께서도 그런 증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 기밀들이 막 오가는데 이런 건 민정수석실에서 바로 체크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체크가 안 됐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혹시 그동안은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이라 그랬다 치더라도 2014년 12월 그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에 피청구인께서 이 청와대 자료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 그 권한남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저 피청구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로 삼아 있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재단을 만드셨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고, 그건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백서에도 그렇고 이 업무가 이제 문체부나 아니면 교문수석실의 업무 같은데 왜 이 업무를 경제수석에게 맡겼나요? 그건 준비서면 기재된 것처럼 업무 진행 속도가 너무 진척이 없어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했다고 그렇게 그런 취지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누차 의문 드렸던 것이, 이렇게 이제 큰 재단을 설립하고 하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출연을 받아서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설계도가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으신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재단 설립 관련 자료를 정호성 비서관, 각주에다가 또는 다른 관계 비서관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로부터 받아서 안종범에게 건네주었다,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예. 그 받았다는 자료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에 따르면 그 최소원이 만든 예컨대 사무실 위치라든지 주요 임원 명단 등 최소원이 만든 자료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종범이 전달해 준 자료가 그 최소원이 준 면접했던 사람들 이런 자료들이거든요. 이 최소원이 만든 자료를 피청구인께서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정호성이 그냥 받아다 줬다는 것인가요? 아직 현재까지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기억을 것 못하고 같아요. 계십니까?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게 정부 부처에서, 그러니까 경제수석실이나 아니면은 교문수석실이나 정부 부처에서 만든 서류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최소원이 전달했으면.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호성한테 받았더라도 이거는 그동안 보던 서류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청와대 수석실에서 만든 서류도 아니고 문체부에서 만든 서류도 아닌 서류를 받고 그걸 그대로 시행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부분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예, 주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으면 별 의문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단 설립이 문제가 됐더니 이제 피청구인 뜻이 어땠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안종범 수석은 관련된 사람한테 뭐 증거를 다 없애라, 또 청와대가 관련된 얘기를 일치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그 관계자들이 청와대 그런 압력 때문에 국회에 가서 위증을 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오늘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 조사받을 때는 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경제수석이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하고 했던 건가요? 자, 오래됐으니까 뭐 아실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 기록 다 읽어보고 정인 신문상 준비하는데 저희들은 바빴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피청구인께서는 이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약을 실천하는 해서 지시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공약 실천하고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청와대 수석이 지시받았던 청와대 수석이 위증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지금 구속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차례 만남하셨으니까 뭔가 답답하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예, 것 예. 같습니다. 확인해서 네. 연락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업 관련돼서는 역시 그 KD 코퍼레이션 관련돼서도 최서원이 관계되는 것은 전혀 몰랐고 정호성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결국 그 정호성은 최서원한테 받아서 지금 피청구인께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피청구인께서는 그 KD 코퍼레이션이 최서원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는 모르셨다.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근데 그 KD 코퍼레이션을 이거 괜찮은 회사다라고 소개한 게 최서원이라는 것, 그것도 모르셨다는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소개한 걸로 아셨다는 건가요? 그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만 들은 알고 거예요. 있었다?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일도 하나요? 기술력 뛰어난 업체를 알아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일도 정호성 부속실에서 그런 일을 하나요? 그런 분 좀 더 확인했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죠? 그게 누구나 다 의문이 나는 내용이니까 플레이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더 블루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 대통령께서 굉장히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또 아주 실력 있는 업체다라고 아셨다고 하는데 오늘 증언에도 나오지만 실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더블유케이는 직원 달랑 고용태 하나, 여직원 하나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대통령께 아주 실력 있는 업체다라고 보고된 거는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인데 이런 허위 보고가 어떻게 대통령께 올라가는 거죠? 그 경위도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이동수 씨나 신혜성 씨를 저 대통령께서 이거 저 아주 유능한 전문가니까 경제수석을 통해서 뭐죠 취업을 얘기를 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유능한 인재를 뭐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무슨 위원회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발굴해서 뭐 정부 공적인 사업에 투입하자라는 거는 뭐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경제수석의 보고를 받고 그래?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떤 사기업체에 취업시켜줘라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서가 제가 준비 서면이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망한 전문가로 알고 계셨다. 그래서 경제수석을 통해서 뭐 포스코나 KT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데 이렇게 취업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전례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저 경제수석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듣고 어떤 사기 업체에 이 사람을 취업시켜줘라. 지금 준비서면은 저가 그렇게 이해가 돼서 제가 제대로 이해가 한 것인지,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리인들께서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어서 하신 건지 의문스럽고,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을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예. 예, 그 부분도 좀 저 답변을 빨리 들으셔가지고 아까 저 청구인이 말씀하신 그쪽하고 같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증거관계 정리를 하면요. 지금 사실조회가 온 게 2월 7일자로 LG화학에서 사실조회가 도착했고요. 지금 오늘 많이 나왔던 2월 8일자 국민은행 그 저 회신 온 건 다 보셨죠? 예, 말씀드리고 서증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증 전에 먼저 오늘 그저 2월 8일자로 양쪽에서 신청하신 사실조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는 문체부에 그 사실조회 신청하신 게 있고요.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저 역시 그 녹취 파일 송부 촉단 신청하고 한식재단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하신 게 있죠. 예. 예, 양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두 가지 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중앙지검에 녹취 파일 송부 촉탁하신 게 있는데 아직 녹취 기록도 지금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왔나요? 어저께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고요. 네네. 뭐 한 이 정도 저희가 예. 다 확인을 했고 다 보내달라고 그건 해서 보내기로 했습니까? 어저께 바로 보내준다고 그랬고 네네. 그게 어저께 가보니까 녹취 파일이 한 2,000여 개 뜹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그 2,000여 개 다 녹취록을 만든 거로 알았는데 그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29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 파일이 좀 필요하다, 녹취 파일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서송 촉탁 신청으로 하면은 또 바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 저희가 채택할 테니까요. 네, 네, 내보내서 네, 네. 바로 조치를 예,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서증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서증에 대해서 아직 인부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먼저 갑제 153호증부터 155호증까지 오늘 혹시 인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나와서 다음에 인부하겠다고 하신 게 있는데요. 저 뭐냐면 연금공단 의결 관련된 겁니다.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나온 의결권 개선 방안하고 한투증권 보고서 투자위원회 회의록 예, 그건 다 동의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153호부터 155호까지 다 동의하시고 의료증에 대해서 아직 인부를 안 하셨는데 혹시 인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제 6호증부터 21호증까지. 저번에 그 증거를 다시 정리한다고. 추가로 그 저희들이 증거를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보완 안 되셨죠? 예. 예, 그 자료들이 예. 많아가지고 지금 보완이 안 된 부분이 의제 20호증, 의제 21호증이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뭐 언론 기사 뭐 이런 것들인데 예, 다 성립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예, 동의하셔도 될 동의하겠습니다.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논문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그 우리 수사 기록에 보면 도저히 서증으로 볼 수 없는 게 많이 제출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증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 기록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려면 논문도 그냥 동의하시죠. 예, 예, 동의. 예, 그래서 19호증까지 의제 19호증까지는 다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20호증은 좀 보완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저희가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추가로 제출하신 서증이 이게 굉장히 많은데 갑제 156호증부터 166호증까지. 예, 예. 그다음에 의료증은 오늘 추가로 내신 건 없으시죠? 예. 갑보증 역시 다음에 인부하셔야 되겠죠? 예, 156호증도 빠져 있으니까 인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1차적으로 이제 그 중간 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류되어 있는 조서들이 있는데 앞서 재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영태, 류상영의 경우는 지금 일부는 송달이 안 됐고 유상영은 가족들한테 송달이 됐지만 본인은 안 받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지금 소재가 불명한 것이 아닙니다. 소재가 불명하지 않고 이 말하자면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과정이고 송달을 안 받고 있는 것이라서 이 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물을 수 없지만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영태, 류상영의 조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증언하면서 이 심판정에서 그 조서에 대해서 성립을 인정한 예컨대 정호성, 조성민, 정현식, 박헌영, 노승일, 문영표 등 오늘 증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심판정에서 본인 진술로 인정한 조서들은 오늘 모두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 정리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조서에 표시가 안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즉 갑제 51호 중에 762호는 이게 피청구인들이 동의하신 건데 우리 조서에 증거 조사가 안 된 걸로 공란으로 돼 있어요. 이건 착오입니다. 그래서 갑제 51호 중에 762호는 뭐 지난 기일에 동의하신 거니까 지난 기일에 이미 채택이 된 조사가 된 끝났어야 되는데 조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갑제 51호 중에 681, 842 요 두 건은 역시 그 변호인이 참여한 조서라서 지난 기일에 채택을 했어야 되는데 요것도 사무착오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건 동의한 것은 아니라 오늘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아주 결정적인 조서들도 전혀 아닙니다. 정경련 직원들하고 청와대 비서관 얘기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갑제 51호 중에 682, 842는 지난번 했어야 되지만 누락이 돼 있어서 이건 오늘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류된 조서 중에서 오늘 되게 됐고 나머지는 다 채택하지 않을 예정인데 앞으로 올 증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증인들 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부동의한 사람들이 김영수,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최상목 요 네 분입니다. 그래서 요 네 분 조서는 여전히 보류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 그러니까 앞으로 증인으로 올 예정이 없는 분들 중에서 오늘 채택하지 않는 보류되어 있던 서증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증인들만 남겨놓은 것으로 하고요. 다만 요건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기선 씨도 이제 증인으로 올 예정인데요. 이분 조서는 다 동일하셨는데 갑제 55호 중에 126만 부동의하셨거든요. 근데 갑제 55호 중에 126이 갑제 51에 857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갑제 51호 중에 857은 또 동의하셨어요. 아마 약간 사무착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방기선 씨 조서는 다 동의하셨거든요. 요건 동의한 걸로 오늘 정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갑제 55호 중에 126은 오늘 동의한 것으로 해서 채택한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향후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증거가 보류되어 있는 4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오늘 채택된 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조서는 모두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택한 조서는 지금까지 관리에 따라서 각자 다 열람한 걸로 증거조사 대체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시죠? 예. 예, 그렇게 해주시죠. 예, 모두 정리됐습니다. 네. 고영태가 이제 지난번 형사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를 통해가 저희들이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본인이 그 수령을 거절해서 2번이나 송달을 받지 않았는 것인지 그 여부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고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조우 송달인데요. 예. 예컨대 사무실이나 집 같으면은 유치 송달이 가능합니다. 네. 본인이 안 받아도 예. 그냥 놓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조우 송달은 그 유치 송달이 안 돼서 예. 본인이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예, 그러면 수령을 거절해서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런 뭐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에서 증인이 송달을 거절하는 이런 사태로 불출석이 빚어진다면 우리가 보통 그 소송법에 보면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그렇게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그 부분은 절차가 저희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예, 그래서 대리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겁니다.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이 소환장을 갖다가 거절을 하느냐. 다음 사항 진행하겠습니다.